삼성전자 주가 진짜 4만 원대까지 내려가나요? 사실 저희가 의심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DDR5에 대해서 한 2년 전 이때부터 이상하게 고객들이 반품이 되게 많다. 삼성전자 위기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 딴 거 없습니다. 지금은 죠. 네,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5만 3천 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주주들의 근심이 너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사만전자 가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 20년 넘게 반도체를 하신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삼성전자 주가 진짜 4만 원대까지 내려가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사실 그거는 저희가 시나리오에 넣고 있지 않는 그런 범위이긴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그 밸류에이션의 저점, PBR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냐면 이제 6만 원대입니다. 근데 이미 이제 그걸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워낙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서 뭐 이게 0%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어쨌든 굉장히 좀 우려의 마음을 갖고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왜 계속 이렇게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건지? 그 외국인들은 철저하게 기업의 펀더멘털하고 이제 미래의 이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 삼성전자 미래를 상당히 어둡게 본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삼성이 사실은 이제 그 각 모든 분야에서 거의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한때 다 보였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랬던 부분들이 좀 다 약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한때 애플과 글로벌 1, 2위를 이제 다투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워낙 격차가 많이 벌어졌어요. 그 매출액이 삼성전자 이 스마트폰 사업부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부 합친 게 애플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거기에 그 영업이익을 보면 이제 마진 차이도 한 3배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이익 수준으로 보면 15배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그나마 이제 삼성이 1992년 이후 한 30년 넘게 세계 1위를 지금 질주해왔던 메모리 분야에서도 약간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특히 뭐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HBM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에서 어쨌든 세계 1위 자리를 내준 거는 사실이니까 기술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은 당연히 투자자들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거는 경영진 이슈가 있기는 한데 예전에는 기술 관련된 엔지니어 경영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기술을 잘 모르는 이제 재무 쪽에 있는 경영진들이 많아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보다 이제 근본적인 거는 사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사실은 조금 무리한 그런 변수들이 있었잖아요. 어찌됐든 국정농단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좀 다녀오셨고 그렇죠. 두 번째 이 이슈 그러니까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도 현재 재판이 좀 진행 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기업의 또 미래를 신경 쓰기보다는 뭐 이런 현안에 좀 현안을 해결하는 이런 분야에 좀 무게 중심이 많이 가 있던 것들이 기본 뭐 그런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결국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AI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일로 약간 놓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사실 상반기부터 나왔던 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만 통과하면 삼성전자가 금방 따라잡을 거다 그랬었는데 지금 올해가 끝나가는 순간에도 아직 통과됐다는 얘기가 안 들리거든요. 네. 왜 아직 못 통과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HBM이 이제 작년 초부터 SK 하이닉스가 여의도의 펀드 매니저들하고 애널리스트들 상대로 한번 좀 설명회를 했었어요. MR 머프라는 이 기술을 좀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게 결국은 좀 차이를 만드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TC-NCF라는 방식으로 D램을 조립을 해서 HBM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차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 MR 머프는 예를 들면 이제 칩을 쌓은 다음에 이걸 한 번에 굳히는 방식이고요. 삼성의 TC-NCF 방식은 한 층 한 층 쌓는 거죠. 한 층을 쌓고 그다음에 필름을 붙이고 또 한 층을 붙이고 또 한 층을 붙이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뭐 SK 하이닉스는 이거 한 번에 굳히고 좀 빠르다. 대신에 이게 단수가 높아지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삼성처럼 한 층 한 층 붙이는 게 오히려 더 안정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예상들이 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마이크론이 뭐 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이제 코어를 받았다고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마이크론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칩을 조립을 하느냐? 삼성과 같은 방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뭘까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HBM의 원 재료가 되는 DDR5 DRAM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이제 강하게 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삼성이 지금 디램조차 그런 기술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사실 너무 막막한 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의심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의 DDR5에 대해서 한 2년 전 이때부터 사실은 여러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뭐 이제 뭐 미국의 그런 빅테크들한테 납품했던 제품이 반품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PC용 제품이 나왔을 때도 뭐 예를 들면 용산 전자상가의 그 딜러들 사이에서 이상하게 이 고객들이 반품이 되게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럼 모건 스탠리가 늘 주장하는 반도체의 겨울, 그놈의 겨울 보고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번에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내년부터 HBM이 오버서플라이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러 각도로 그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뭐 예를 들면 HBM3 2의 비중이 높아지고 또 뭐 8단 대비 12단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아마 글쎄요 뭐 1년 지나봐야 알겠지만 저희는 내년도 연말까지 가면서 HBM의 평균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D램 시장은 지난해 대비 한 70에서 80% 정도 성장을 합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볼 때는 한 20에서 30% 추가 성장할 걸로 보고 있어요. HBM 시장이 그렇게 긍정적이라면 하이닉스까지 오늘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반도체가 다 빠지는 거죠. 그래서 TSMC도 어제 미국에서 ADR이 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면서 칩스법에 대한 뭐 개정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또 중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아마 기술 유출을 좀 통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면 아무래도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출액들이 좀 타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도체 전체의 시장 파이를 좀 줄일 가능성 이런 우려들이 생기면서 반도체 주들이 좀 조정을 받은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시절부터 중국 반도체를 막는 거는 시작이 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자립성을 키우면서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어땠냐 하는 겁니다. 실상을 보면은 예를 들면 ASML까지 포함해서 ASML, 그다음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KLA 이런 미국과 유럽의 유수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 이 회사들의 올해 매출액의 한 절반 정도가 중국 매출입니다. 사실은 과연 제대로 막았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계속 뭐 이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자, 중국을 억제하자 이랬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중국은 미국은 막았어도 중국은 뭐 다른 쪽으로 이걸 수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반도체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사놨습니다. 하웨이도 마찬가지예요. 하웨이도 그 지난 트럼프 1기 때 거의 하웨이를 때려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웨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 이후에 슬금슬금 하웨이가 이제 이름을 바꾸고 뭐 브랜드를 바꾸고 이래서 유럽에서는 또 지금 삼성 폴더블을 제치고 폴더블 판매를 세계 1위를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효과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 위기 극복 방법은 무엇일까요? 뭐 딴 거 없습니다. 지금은 기술력 회복이죠. 예. 삼성이 원래 꿈꿨던 거는 세계 최고의 테크놀로지 회사가 되고 싶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문턱까지 사실 갔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뭐 코로나 이후에 경쟁력이 생각보다 빨리 와야가 됐고 그 사이에 세계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뭐 저희가 그래도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삼성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예.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눈에는 그 성에는 안 차지만 여전히 사실은 뭐 적지 않은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뭐 쉽진 않겠지만 이제 몸을 추스려서
다시 예전의 모습을 회복해 나간다면 삼성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을 모시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